요양원 가야지. 늙은이가 뭘 더 버틴다고? 74세 김말순 할머니를 향해 던져진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40년간 남문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했던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가족들은 요양원 서류를 들고 와서 사인을 재촉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시작된 하루가 어떻게 통쾌한 반전과 뜨거운 감동으로 바뀌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간은 그 모든 일이 시작되기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남문시장에 하나둘 불빛이 켜졌습니다. 김말수는 침대에서 눈을 떴죠. 몸을 일으키려 하자 허리가 뻐근했어요. 무릎도 욱신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몸이. 말수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어요. 국밥집을 정리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죠. 원룸 창문 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육수 끓이는 냄새가 골목에 퍼져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집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요? 말순 씨, 아침 드세요. 아래층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물어봤어요. 말수는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죠. 고맙네. 아직 안 먹었어. 국밥집 없으니까 허전해요. 말순 씨 국물 맛이 그리워. 상인은 따뜻한 호빵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손님들이 아직도 말순 씨 찾아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좋네. 많이 드시고 몸 조심하세요. 상인이 가고 나자 말수는 혼자 남았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상한 김치와 곰팡이 핀 두부가 들어 있었어요.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일이 귀찮아졌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말수는 중얼거리며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라면을 끓이려다가 멈춰 섰어요. 어젯밤에 가스밸브를 잠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분명 잠갔는데 아니야 안 잠갔나? 혼란스러운 마음에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생겼어요. 가스밸브를 열고 닫기를 3번이나 반복했죠. 라면이 끓는 동안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뉴스에서는 고령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가스 폭발 사고였죠. 아이고 무서워라. 말수는 가스레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점검했습니다. 오후에 큰며느리 선희가 찾아왔어요. 간호조무사인 선희는 집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이 계단 올라가실 때 위험해요. 선희는 휴대폰으로 계단 사진을 찍었죠. 손잡이가 없는 구조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괜찮다. 조심하면 돼. 혹시라도 미끄러지시면 큰일 나요. 선희는 계단 모서리와 조명 상태까지 세심하게 확인했어요. 메모장에 위험 요소들을 적어 나갔죠. 욕실 바닥도 미끄러워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선희는 욕실까지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물기 제거용 매트와 안전바가 필요하다고 메모했어요. 욕실 문턱의 높이까지 재어봤죠. 말순이 넘나들 때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기 높이도 낮아요. 일어서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동안 잘 썼는데 뭘. 나이 들면 근력이 약해져요. 보조기구가 필요해요. 선희의 지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면대 높이, 수도꼭지 형태, 거울 위치까지 문제 삼았어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선희의 말에 말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못 쓸 사람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 같았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선희는 거실로 나와서도 점검을 계속했어요. 전선 상태, 콘센트 위치, 가구 배치까지 살펴봤죠. 콘센트가 너무 낮아요. 몸을 굽히시기 힘드실 텐데. TV 리모컨 글씨도 너무 작고요. 전화기는 어디 있어요? 응급 상황에 쓸 수 있게 가까이 둬야 해요. 선희의 체크리스트는 끝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점점 기가 죽었어요. 저녁에는 작은 며느리 미정이 왔죠.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미정은 밑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나물이에요. 고맙구나. 너희들이 바쁠 텐데. 미정은 냉장고를 정리하며 상한 음식들을 버렸어요. 약 봉투도 확인했죠. 혈압약 안 드셨네요. 이거 하루 걸렀어요. 깜빡했구나. 나이 들면 이런 게 어쩔 수 없지. 미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 봉투를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당뇨약도 안 드셨네요. 아, 그것도. 어머니, 이거 중요한 약이에요. 못 드시면 위험해요. 미정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죠. 말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관절염 약도 빼먹으셨고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약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약을 먹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났죠. 미정은 약을 날짜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치를 미리 나누어 담았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요일별로 나눠놨으니까 확인하기 편하죠. 하지만 말순에게는 자신이 관리 대상이 된 기분이었어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았죠. 어머니 혼자서는 약 관리가 안 돼요. 누군가 도와드려야 해요. 미정의 말이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말수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밤이 되자 건물주 김정학이 찾아왔죠. 예고 없이 온 방문이었습니다. 말순 씨 리모델링 일정이 빨라졌어요. 언제 이야기해요? 다음 달까지는 방을 비워주셔야 해요. 보증금도 올려야 하고. 김정학은 차갑게 말했죠.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양해 부탁드려요. 김정학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투였어요. 말순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죠. 그럼 보증금을 얼마나 올려야 해요? 기존 보증금의 2배는 받아야겠어요. 2배라고요. 네, 그래야 계약 연장이 가능해요.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었죠?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마련해요?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김정학의 말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말순을 하찮게 여기는 게 느껴졌죠. 월세도 올려야 하고요. 월세까지요. 네, 주변 시세에 맞춰야죠. 김정학은 부동산 시세표까지 꺼내 보여줬어요. 주변 집들의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고 했죠. 나 같은 늙은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계약이니까요. 김정학은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말수는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옆집 상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말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국밥집 하실 때가 좋았는데. 손님들이 아직도 말순 씨 찾아요. 상인의 말에 말순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필요했던 시절이 그리웠죠.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프고 쓸모없는 사람이 됐네. 무슨 소리세요? 말순 씨 없으면 우리도 허전해요. 하지만 말순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말순 씨 국물 맛은 못 잊어요. 새로 온 집도 있지만 비교가 안 돼요. 상인들의 말에 말순은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적막함이 밀려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말순은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있었죠. 스스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어요. 하루가 또 지나갔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침 선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예약을 잡아왔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괜찮다고 했잖아.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한 번만 가보세요. 선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말수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선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버스 탈 때 조심하세요. 발 조심하고 손잡이 꽉 잡으세요. 알았어, 알았어. 말수는 짜증이 났어요. 어린애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버스에서도 선희는 계속 신경 썼습니다. 말순이 의자에 앉을 때까지 부축했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선희는 말순의 가방까지 들어줬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 온통 노인들 뿐이었어요. 모두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있었죠. 말순도 그런 처지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네요. 다들 나이 드니까 아픈 곳이 많아져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말순은 대답하기 싫었죠. 저도 혼자 살다가 자식들이 걱정해서 왔어요. 그러시구나. 요즘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할머니의 말에 말순은 공감했어요. 하지만 우울한 기분은 더해갔죠. 김말순 환자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젊은 의사가 앉아 있었죠.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하고 무릎이 아파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낙상 경험이 있는지, 혼자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봤어요. 넘어지신 적 있으세요? 가끔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화장실 가다가, 계단 내려가다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수는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혈압약은 제때 드시고 계세요. 가끔 깜빡해요. 얼마나 자주요? 한 번씩이요. 의사는 진료 기록에 뭔가를 적었죠. 말수는 그 내용이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가족분과 함께 계시는 게 좋겠어요. 왜요? 혼자 계시기엔 위험 요소가 많아요. 의사의 말에 말수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위험한 사람인가요? 보호자분이 함께 계시는 게 안전해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시고요. 의사는 진료 소견서에 길게 뭔가를 적었어요. 말수는 불안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희가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속적인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그런 말을 했나? 네, 혼자 계시기엔 위험 요소가 많다고요. 선희는 휴대폰으로 병원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죠. 진료 기록을 보관하는 듯 했습니다. 이 서류 왜 찍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선희의 행동이 수상했어요.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았죠. 집에 들어서니 안전바 설치 견적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센서 등,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설치비까지 적혀 있었죠. 이런 걸 언제 가져다 놨나? 말수는 견적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욕실용 안전바만 해도 10만 원이 넘었죠. 계단 손잡이는 더 비쌌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센서 등,
미끄럼 방지 매트, 비상벨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말순에게는 부담스러운 돈이었죠. 저녁에 미정이 반찬을 가져왔어요.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약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또 약 안 드셨어요. 어제 먹었는데. 아니에요. 이틀치가 그대로 있어요. 미정은 약을 날짜별로 나누어 담았어요. 복용 시간표도 만들어 벽에 붙였죠.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알람도 맞춰놨어요. 미정은 휴대폰 알람까지 설정해줬어요. 말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죠. 손자가 와서 알람 맞춰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니 혼자서는 안 돼요. 깜빡하시니까. 미정의 말에 말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약 복용을 자주 놓쳤어요. 이 약은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특히 혈압약은 위험해요. 미정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약의 중요성, 복용법, 부작용까지 자세히 알려줬죠. 말수는 점점 자신이 환자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건강한 사람이 아닌 관리 대상이 되는 것 같았죠. 다음날 손자 수민이 찾아왔어요. 고등학생인 수민은 휴대폰 알람을 여러 개 설정했습니다. 할머니, 이 소리 나면 약 드세요. 알았다. 고마워. 매일 와서 확인해 드릴게요. 수민은 약 봉투에 요일별 스티커를 붙였어요. 복용 여부를 체크할 수 있게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 깜빡하지 않으실 거예요. 할머니, 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알람 들으면 되는 거지. 하지만 수민은 걱정이 많았어요. 할머니가 제대로 약을 드실지 확신이 없었죠. 할머니, 제가 매일 전화 드릴게요. 약 드셨는지 확인하려고요. 수민의 말에 말수는 고맙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감시받는 기분이었죠. 오후에 시장을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무릎이 아프고 계단이 부담스러웠죠. 문턱을 넘을 때마다 선희의 말이 생각났어요. 위험하다고 했던 곳들이 눈에 들어왔죠. 정말 위험한 건가? 말수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요? 말순 씨, 요즘 안 보이시네요. 마주친 상인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러시구나. 건강이 제일이에요.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나이 들면 어디서 다칠지 몰라요. 상인의 말에 말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정말 자신이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았죠. 짧은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회적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김정학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명도 관련 서류를 들고 왔죠. 말순 씨,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세요.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셔야죠. 김정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될 경우 벌금 조항도 언급했어요. 명도 지연 시 하루에 10만 원씩 벌금이에요. 10만 원이요. 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말수는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정말 그런 조항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서류 확인해 보세요. 김정학이 가고 나자 말수는 서류를 들여다봤죠. 복잡한 법적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요양원 브로커 오상길이 찾아왔습니다. 김정학과 아는 사이인 듯 했어요. 어르신,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누구세요? 요양원 상담해드리는 사람이에요. 혼자 두는 건 위험해요. 오상길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하지만 말수는 불안했습니다. 요양원은 왜요? 어르신 같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안전하고 편해요.
오산길은 화려한 브로셔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시설 사진과 프로그램 소개가 가득했어요. 가족들도 안심하시고 어르신도 편하시고요. 아직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결정하시면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오산길은 계속 권유했죠. 말수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고가 많아요. 가스 폭발, 낙상 사고, 화재까지요. 오산길의 말에 말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정말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늦게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존재가 평가 항목으로만 환산되는 것 같았죠.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쌓이며 저항할 힘을 잃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았죠. 말수는 자신도 언젠가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워졌습니다. 며칠 뒤 선희와 미정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 앉아보세요. 선희가 식탁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죠. 요양원 홈페이지 출력물과 프로그램 소개서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요양원 자료예요. 한번 보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화려한 사진들이 말순의 눈에 들어왔죠. 깔끔한 방, 넓은 식당, 다양한 프로그램 사진들이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보였죠. 왜 갑자기 이런 걸 가져와?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선희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의 장점과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여기는 간병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요. 나는 아직 간병이 필요 없어.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정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죠. 입소 절차와 비용 안내서였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라는 거야. 말수는 서류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버려짐의 신호처럼 느껴졌죠. 좋은 곳이에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요. 아직 내가 정신이 멀쩡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선희의 말에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서류철 속에는 입소 신청서와 동의서가 들어 있었죠. 복잡한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써야 하는 거야. 아직 결정 안 하셔도 돼요.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미정이 달래듯 말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이미 정해진 일처럼 느꼈죠. 브로셔를 자세히 보니 입소 조건들이 있었어요. 건강 상태, 행동 능력, 인지 능력 등을 평가한다고 했죠. 이런 것도 다 확인하나?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래요. 검사받는 것처럼 느껴지네. 말수는 불쾌했어요. 자신이 상품처럼 평가받는 기분이었죠. 오후에 선희와 함께 시장 인근 카페에 갔습니다. 오산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브로셔 보니까 어떠세요? 오산길은 친절한 미소로 말했죠. 테이블 위에 더 많은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프리미엄 룸이 있어요. 개인 화장실, 냉장고도 있고요. 일반실보다 훨씬 편해요. 오산길은 럭셔리한 시설 사진을 보여줬어요. 호텔 같은 방이었죠. 비용이 얼마나 해요? 지금 결정하시면 특별 할인해 드려요. 오산길은 가격표를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내야 해요. 어르신 건강을 생각하면 그리 비싼 게 아니에요.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선희가 거들었죠. 오산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고가 많아요. 어제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오산길은 휴대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독거노인 사고 관련 기사들이었죠.
빠른 결정을 내리시면 수수료도 깎아드려요. 어떤 수수료요? 상담료랑 입소 수속비요. 오상길의 말에 말수는 부담스러웠어요. 상술이 느껴졌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너무 늦으면 자리가 없어져요. 좋은 방부터 먼저 차거든요. 오상길은 계속 재촉했습니다. 말수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어요. 특히 프리미엄 룸은 대기가 길어요. 지금 안정하시면 몇 달 기다리셔야 해요. 오상길의 협박 아닌 협박에 말수는 위축됐어요. 정말 서둘러야 하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희가 말했죠.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매일 걱정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선희의 말이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말수는 자신이 짐짝 취급받는다고 느꼈어요. 혹시라도 사고 나시면 저희가 책임져야 해요. 그런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선희의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말수는 상처를 받았죠. 저녁에 김정학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명도 지연 씨 벌금 조항을 강조했어요. 말순 씨,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제 상관이 아니에요. 계약대로 해주세요. 김정학은 냉정하게 말하고 갔죠. 말수는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가야 하나? 혼자 중얼거리며 방안을 둘러봤어요. 오랫동안 살던 공간이었는데 이제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죠. 시장에 나가니 상인들이 수군댔어요. 말순의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했죠. 말순 씨 요양원 간다며요. 그런 소문이 돌아요. 안타깝네요. 아직 정정하신데. 상인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말수는 모멸감을 느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래요.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요. 상인들의 말에 말수는 더욱 우울해졌어요. 자신의 상황이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지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 국밥집에서 쓰던 칼을 꺼냈습니다. 무디어진 칼날을 보니 자신의 처지와 같았어요. 더 이상 쓸모없는 도구가 된 기분이었죠. 이것도 이제 필요 없겠네. 칼을 만지작거리며 말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함께했던 도구들과도 이별해야 했죠. 밤늦게 홀로 앉아 있으니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어요. 창밖으로 시장 불빛들이 보였죠. 저곳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이제는 남의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선희와 미정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서류 정리해야 해요. 무슨 서류? 입소 관련 서류요.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선희가 서류를 펼쳐놓았죠. 법적 용어가 가득한 종이들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네. 저희가 다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여기만 사인하세요. 미정이 사인할 곳을 펜으로 가리켰어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죠. 서류 내용을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돋보기를 쓰고 봐도 복잡한 법률 용어들 뿐이었죠.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선희의 말에 말수는 억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말수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았죠. 이제 짐 정리하셔야 해요. 언제 가는데? 오늘이요.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미정의 말에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이었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해? 필요한 것만 챙기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정리할게요. 선희는 이미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말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평생 모은 옷들이 가득했어요. 하나하나가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죠.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가져가세요.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버릴게요.
며느리들의 말에 말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모은 것들이 그냥 버려지는 거였죠. 옷가지와 약품, 개인용품만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국밥집에서 쓰던 물건들은 모두 두고 가야 했죠. 이 그릇들은 어떻게 해요? 무거우니까 두고 가세요. 요양원에 다 있어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소중한 도구들이었어요. 평생 함께 한 파트너 같은 존재들이었죠. 레시피 노트는 가져가세요. 미정이 낡은 공책을 건네줬습니다. 말순이 평생 써온 요리 비법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필요 없지. 나중에 쓸 일 있을지 몰라요. 말순은 공책을 가방에 넣었죠. 마지막 기념품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큰아들 준호의 차에 올라탔어요. 최소한의 짐만 들고 떠나는 길이었죠. 어머니, 좋은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준호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차가 출발하자 말수는 뒤를 돌아봤어요. 한 달 동안 살던 원룸이 점점 멀어졌죠. 정말 안 돌아오나? 혼자 중얼거렸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죠. 차창 밖으로 시장 골목이 지나갔죠. 간판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평생의 터전을 뒤로 하는 순간이었어요. 저기가 우리 국밥집 있던 자리네.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다른 상점이 들어서 있었어요. 새로운 간판, 새로운 주인, 새로운 메뉴들이 보였죠. 자신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외곽 주택가 방향을 가리켰죠. 요양원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니 풍경이 바뀌었어요. 논밭과 산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먼 곳에 있나? 공기 좋은 곳이라고 해요. 준호가 대답했지만 말수는 불안했어요. 너무 외진 곳 같았죠. 여기가 맞나? 준호가 내비게이션을 다시 확인했어요. 목적지 근처에 왔는데 요양원 간판이 보이지 않았죠. 이상하네. 분명 이 주소인데. 차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주택가 사이로 새로 지은 건물이 보였어요. 여기인가? 준호가 차를 세웠죠. 골목 끝에 있는 다가구 주택 앞이었습니다. 요양원이 이런 곳에 있나? 말순이 의아해했어요.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었죠. 브로셔에서 본 화려한 건물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냥 평범한 주택이었죠.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음식 냄새도 풀풀 풍겨왔어요. 왜 여기서 소리가 나지? 말수는 고개를 갸웃했죠. 요양원 치고는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나. 이상하네요. 준호도 의아해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죠. 실내로 들어서니 두 아들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손자 수민과 손녀 다연도 기다리고 있었죠.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 말순을 안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너희들이 왜 여기 있니? 말순은 어리둥절했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왜 우리 가족이 있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말순은 혼란스러웠어요.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선희와 미정이 서류를 꺼냈어요. 하지만 말순이 본 것과는 다른 종이었죠. 어머니, 사실은요. 이게 진짜 서류예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받아들고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야? 종이에는 요양원 계약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죠. 합가용 공동명의와 안전설비 동의서였습니다. 글씨를 자세히 읽어보니 직구입 계약서였어요. 요양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었죠. 요양원이 아니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충격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네, 어머니. 저희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지금까지의 상황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말순 전용 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낮은 침대와 편안한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어머니 방이에요. 선희가 문을 열어 보여줬죠. 벽에는 손잡이와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을 자세히 보니 말순의 취향에 맞춰 꾸며져 있었어요. 좋아하는 색깔, 편안한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언제 이런 걸 준비했니? 한 달 전부터 계획했어요. 미정이 대답했어요. 큰 글씨 리모컨과 독서 등도 준비되어 있었죠. 침대 높이도 말순이 일어서기 편하게 맞춰져 있었어요. 매트리스도 허리에 좋은 것으로 골랐다고 했죠. 이 매트리스는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허리 아프신 분들에게 좋다고 해요. 진수가 설명했어요. 말수는 침대에 앉아봤죠. 정말 편안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국밥집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순이 가장 좋아하던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까지. 말수는 눈물을 훔쳤죠.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말순이 있었어요. 국밥집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익숙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말순이 국밥집에서 쓰던 뚝배기와 국자였죠. 이것들은 어떻게 미리 가져다 놨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거잖아요.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레시피 노트도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국자를 들어보니 손에 딱 맞았어요. 오랫동안 쓰던 것이라 손에 익숙했죠. 이걸 어떻게 찾았지? 국밥집 정리할 때 챙겨뒀어요. 언젠가 쓰실 줄 알았거든요. 며느리들의 말에 말수는 감동했어요. 자신의 물건들을 소중히 여겨준 것이죠. 저희가 대출받아서 이 집 샀어요. 선희가 설명하기 시작했죠. 합가를 위해 준비해온 과정을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몇 달 동안 집을 알아봤어요. 어머니가 생활하기 편한 곳으로요. 준호와 진수가 번갈아 말했어요. 말수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시공도 다 끝냈어요. 어머니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게요. 진수는 집 안 곳곳을 보여줬어요. 계단에는 손잡이가,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죠. 욕실을 보니 선희가 문제 삼았던 부분들이 모두 보완되어 있었어요. 안전바, 높은 변기, 넓은 문턱 등이 설치되어 있었죠. 이 모든 걸 우리 때문에. 네, 어머니를 위해서요. 말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준 것이죠. 시간표도 짰어요. 돌아가면서 어머니 돌봐드릴 거예요. 미정이 벽에 붙인 일정표를 가리켰습니다. 병원 동행, 식사 준비, 외출 동반까지 세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당연히 해야죠. 가족인데요. 선희의 말에 말수는 울컥했어요. 정말 소중한 가족이었죠. 벽지 색깔도 저희가 골랐어요. 수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연한 노란색 벽지가 따뜻한 느낌을 줬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색깔로 했어요. 정말 예쁘네. 말수는 손자의 센스에 감탄했어요.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색이었죠. 의자는 제가 고른 거예요. 다연도 끼어들었어요. 말순이 앉기 편한 높이로 맞춘 의자였죠. 할머니 키에 맞춰서 골랐어요. 정말 고마워. 말수는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건물주 김정학이는 어떻게 됐니? 계약 해지합의 봤어요. 문제 없어요. 준호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김정학의 독촉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어요. 사실 김정학 씨한테 미리 연락했어요.
어머니 이사하시는 거라고 했죠. 말수는 놀랐어요. 가족들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던 거였죠. 브로커는 어떻게 하고 녹취 자료로 민원 넣었어요. 과장 상담이라고 경고받았어요. 선희가 휴대폰을 보여줬죠. 오상길의 압박적인 상담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준비했구나.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말수는 가족들의 치밀한 계획에 놀랐어요. 자신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한 것이죠. 저희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한 일이에요. 미정의 말에 말수는 뭉클했어요. 오해에서 벗어나 눈물이 흘러내렸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깜짝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가족들이 둘러서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의 불안과 걱정이 모두 사라졌죠. 대신 따뜻한 마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앞으로 함께 살면서 돌봐드릴게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준호와 진수가 약속했죠. 말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매일 와서 같이 놀아요. 요리도 가르쳐 주세요. 손자녀들이 말순의 팔을 잡고 흔들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버려지는 줄 알았던 하루가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고맙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죠.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있으니까요. 며느리들이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죠.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감자와 물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수민이 잠에서 깨어나왔죠.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국물 내려고. 너한테 가르쳐 줄게. 정말이요. 배우고 싶었어요. 수민은 신이 나서 말순 옆에 섰어요. 말순은 멸치를 고르는 법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죠. 이렇게 머리를 떼고 내장을 빼야 해. 왜요? 비린내가 안 나거든. 국물이 깔끔해져. 수미는 진지하게 들으며 따라했습니다. 말수는 손자의 열심인 모습이 대견했어요. 멸치 고르는 것도 중요해. 어떻게 골라요? 몸이 통통하고 색깔이 은색 나는 걸로. 말수는 좋은 멸치와 나쁜 멸치를 비교해서 보여줬어요. 수미는 차이점을 금세 알아챘죠. 물을 썰 때도 마찬가지였죠. 말수는 칼질하는 법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너무 얇게 썰면 금방 물러져. 이 정도가 딱 좋아. 할머니 손이 정말 빨라요. 평생 해봐서 그래. 너도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 수미는 조심조심 칼을 들고 물을 썰어봤어요.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잘하네. 말수는 손자를 격려해줬어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국물 우리는 시간도 중요해. 얼마나 우려야 해요. 최소한 시간은 끓여야 진짜 맛이 나.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부엌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죠. 이 냄새 좋다. 할머니 국밥집 냄새 같아요. 수민의 말에 말수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솜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죠. 다연이도 와서 배워. 손녀 다연도 부엌으로 왔어요. 자매가 함께 할머니 옆에 섰죠. 할머니, 저도 가르쳐 주세요. 그럼 같이 해보자. 말수는 두 손자녀와 함께 요리를 계속했어요. 오랜만에 활기찬 부엌이었죠. 점심 준비를 마치고 텃밭에 나갔어요. 미정이 가꾸는 작은 채소밭이 있었죠. 상추가 이렇게 잘 자랐네.
어머니가 보시라고 심었어요. 미정이 상추를 따면서 말했습니다. 말수는 흙 냄새를 맡으며 활력을 느꼈어요. 오이도 있고 깻잎도 있고 매일 따서 드세요. 텃밭을 둘러보니 여러 채소가 자라고 있었어요. 고추, 토마토, 호박까지 다양했죠. 이 호박 크게 잘 자랐네.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심었어요. 미정의 배려에 말수는 감동했어요. 자신을 생각해서 심은 채소들이었죠. 말수는 직접 딴 채소로 쌈을 싸먹었죠. 싱싱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다. 직접 기른 거라 더 맛있죠. 상추쌈 싸서 드세요. 미정이 쌈장까지 준비해줬어요. 말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쌈밥을 먹었죠. 오후에는 약 복용 시간이었어요. 수민이 체크리스트를 가져왔죠.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알았어. 같이 확인해 보자. 수민과 함께 약을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놓치는 일이 없어졌어요. 이 약은 식후에 드시는 거고요. 이건 식전에 드시는 거예요. 수민이 약의 특성까지 알고 있었어요. 말수는 놀랐죠. 너가 언제 이런 걸 다 알았니? 엄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 약이니까 정확히 알아야죠. 수민의 책임감에 말수는 기특했어요. 손자가 이렇게 챙겨주다니요.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매일 도와드릴게요. 수민의 도움으로 약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죠. 말수는 안심이 됐습니다. 주방도 말순의 체형에 맞게 재배치되었어요. 선반 높이를 낮추고 조리 동선을 편리하게 만들었죠. 이제 허리 안 아프겠어요. 진수가 직접 측정해서 만들었어요. 선희가 설명했습니다. 말수는 움직임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가스레인지 높이도 딱 맞았어요.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편하게 요리할 수 있었죠. 이렇게 편할 줄 몰랐네. 어머니 키에 맞춰서 설계했어요. 진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말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저녁 식탁에는 온 가족이 모였죠. 오랜만에 여러 명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시장에서 박복순 회장님이 안부 물어보시더라고요. 말순 씨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미정이 시장 소식을 전했어요. 말순은 반가웠습니다. 복순이가 걱정해 주는구나. 할머니 보고 싶어 하세요. 시간 되면 인사드리러 가세요. 가족들의 권유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시장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분들도 할머니 많이 그리워해요. 국밥 맛을 못 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민의 말에 말수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솜씨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레시피 노트는 미정과 선희가 사진으로 찍어 정리했어요. 요리 과정까지 기록해 두었죠.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볼 수 있어요. 손자들도 배울 수 있고요. 며느리들의 세심한 배려에 말수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비법을 꼭 배우고 싶어요. 저도 요리 잘하고 싶어요. 손자녀들의 열의에 말수는 기뻤어요. 자신의 기술이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 진료 후에는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반가워했습니다. 말순 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며느리들하고 함께 살게 됐어. 그러시구나. 잘 됐네요. 상인들은 말순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말순은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고 느꼈죠. 요즘 국밥집들이 많이 생겼는데 말순 씨만 못해요. 손맛이 다르다니까요. 국물 내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상인들의 부탁에 말순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멸치는 이렇게 고르는 거야. 무는 너무 얇게 썰면 안 돼. 말순은 요리 비법을 아낌없이 알려줬어요. 상인들은 진지하게 들었죠. 정말 고마워요. 써먹어 볼게요.
손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상인들의 감사 인사에 말수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기뻤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가벼웠죠. 웃음과 활기가 말순의 표정에 되살아났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네. 혼자 중얼거리며 집 앞에 도착했어요.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죠. 집 안에서는 가족들이 말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며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할머니 오셨네요.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말수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죠. 며칠 뒤 시장 상인회 회장 박복순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지인인 박복순은 말순을 반갑게 맞아줬어요. 말순아,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식구들하고 같이 살게 됐거든. 잘 됐다.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데. 박복순은 진심으로 기뻐했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양원 간다는 소문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가족들이 깜짝 선물해 준 거구나. 박복순은 상황을 듣고 감탄했어요. 가족애가 느껴진다고 했죠. 말순아,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시장 어르신들한테 국밥 좀 끓여줄 수 있어. 박복순의 제안에 말순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어떻게 말이야? 시장 쉼터에서 어르신 공동 부엌을 만들려고 해. 일주일에 2번 정도 무료로 국밥을 나눠주는 거야. 박복순은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죠. 말순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구청에서도 지원한다고 해. 식자 재비하고 운영비를 보조해준대. 정말이요? 응. 사회복지관에서도 도와준다고 하고. 박복순의 말에 말순은 신이 났어요. 공식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말순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시장 최고 솜씨잖아. 박복순의 격려에 말순은 용기가 났어요. 다시 쓸모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뛰었죠.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서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 특히 독거 어르신들은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시거든. 박복순의 설명에 말순은 안타까웠어요.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면 얼마나 좋겠어. 맞아. 그래서 생각해낸 거야. 말순은 점점 이 일에 빠져들었어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모두 찬성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어머니가 하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선희와 미정이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말수는 든든했죠. 진수는 식자재 동선을 계획하겠다고 했어요. 안전 설비도 점검해 보겠다고 했죠. 쉼터 시설을 한번 봐야겠어요. 가스레인지 상태나 환기 시설 말이에요. 진수의 전문적인 조언에 말수는 고마웠어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배식은 제가 할게요. 손자녀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할머니 요리 배운 걸 써먹을 수 있겠네요. 정말 기대돼요. 수민과 다연의 열의에 말수는 뿌듯했어요. 손자녀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보여주다니요. 구청과 사회복지관에서도 지원하기로 했죠. 식자 재비와 운영비를 보조해준다고 했습니다. 주 2회 정도면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도움받으실 거예요. 담당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말수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남문시장 어르신 공동 부엌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간판도 만들어줄 거래요. 박복순이 세부 계획을 알려줬어요.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죠. 그런데 건물주 김정학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사례가 상인회에 공유됐습니다. 말순 씨만 그런 게 아니었어.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일 당했다고 해.
박복순이 붕괴하며 말했어요. 상인회에서는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죠. 최근에만 3분이 그런 일 당하셨어. 모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야. 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거네. 상인들의 분노가 높아졌어요. 말순의 경험이 공론화되고 있었죠. 임대료 상생 협약을 만들어야겠어. 이런 일이 더 생기면 안 되니까. 상인들의 연대의식이 높아졌습니다. 말순의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과도한 인상이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막아야 해. 특히 어르신들은 더 보호해야지. 상인회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요. 말순은 뿌듯했죠. 브로커 오상길도 과장 상담으로 공정위 경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죠. 녹취 자료가 결정적이었어.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더라. 선의가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부당한 압박이 제재를 받은 것이죠.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피해 신고했대요. 오상길이 여러분한테 그랬던 모양이야. 박복순의 말에 말순은 안타까웠어요.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공동부업 운영 날이 다가왔어요. 말순은 전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멸치 우린 물부터 해야지.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민과 다연이 나서서 도왔어요. 온 가족이 함께 준비했죠. 이렇게 많은 양은 처음이네. 20분 정도 드시려면 많이 해야죠. 미정이 재료 양을 계산해 줬어요. 말순은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당일 아침 일찍 시장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순 씨가 국밥 끓여준다며. 오랜만에 제대로 된 국밥 먹겠네. 어르신들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말순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정말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오늘 국밥집 국물 맛 보여드리겠어요. 말순의 다짐에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국자로 첫 국물을 떠서 맛을 봤죠. 진한 육수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이 어때? 딱 좋아. 말순 씨 솜씨는 여전해. 박복순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말순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죠. 할머니, 배식 도와드릴게요. 의자 정리는 제가 할게요. 손자녀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르신들도 고마워했어요. 말순 씨 손자들이 참 착하네. 할머니를 잘 도와주는구나. 어르신들의 칭찬에 말순은 뿌듯했습니다. 세대가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이런 걸 3대가 함께하는 봉사라고 하는 거구나. 정말 보기 좋아. 어르신들의 감탄에 말순은 자랑스러웠어요. 가족이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죠. 따뜻한 국밥을 받아든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졌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맛있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낫네. 말순 씨 덕분에 따뜻한 밥 먹는다.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에 말순은 뭉클했어요. 자신의 손맛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죠. 혼자 계시면 제대로 못 드시죠. 이렇게라도 같이 먹으니까 좋아요. 어르신들의 말에 말순은 공감했어요.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한때 모멸감을 줬던 외부 압박이 이제는 공동체 연대로 무력화되었습니다. 말순은 당당한 마음으로 국자를 들었어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물론이에요. 계속 해드릴게요. 말순의 약속에 어르신들이 환호했어요. 정기적인 만남이 기대됐죠. 공동부엌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르신들의 쉼터 역할을 하며 돌봄 네트워크로 발전했어요. 말순 씨 덕분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셔 서로 안부도 묻고 정보도 나누고 박복순이 공동부엌의 성과를 설명했죠.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 외로움도 많이 덜어지신 것 같고 사회복지관 담당자의 말에 말순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었죠. 어르신들끼리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서로 챙기기 시작했어요. 혼자 안 나오시면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죠. 김할머니 오늘 안 오시네. 전화해 볼까? 네,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생겼어요. 말수는 감동했죠. 시장 상인회에서는 임대료 상생 협약을 발표했어요. 과도한 인상을 막는 내용이었죠. 김정학 같은 일이 더 생기면 안 되니까. 어르신들을 보호해야지. 상인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순의 경험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죠.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나 터무니없는 인상을 금지하기로 했어. 특히 어르신들이나 장기 임차인들은 더 보호하고 박복순이 협약 내용을 설명했어요. 말수는 다른 어르신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안심했죠. 과도한 인상이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막아야 해. 특히 어르신들은 더 보호해야지. 상인회의 결의가 이어졌어요. 말순의 사례가 교훈이 된 것이죠. 가족들은 함께 사는 설계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다른 가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공개하기로 했죠. 어르신과 함께 사는 노하우를 정리했어요. 안전 설비부터 일정 관리까지 다 들어있어요. 선의와 미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어요. 보고서에는 집 구조 개선 방법, 안전장치 설치 요령, 가족 역할 분담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런 걸 만들어서 뭐해? 다른 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머니처럼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준호의 설명에 말수는 이해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사회복지관에서도 관심 보이셔서 배포하기로 했어요.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고요. 가족들의 의도에 말수는 감동했어요.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려는 마음이었죠. 말순의 레시피 노트도 PDF로 제작됐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공동부엌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어요. 말순 씨 비법이 담긴 소중한 자료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겠어. 박복수는 레시피북을 받아들며 기뻐했죠. 말순의 노하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 레시피로 다른 분들도 맛있는 국밥 끓이실 수 있겠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사회복지관 담당자의 말에 말수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기술이 널리 퍼지는 것이죠. 지역신문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남문시장 국밥 공동체를 복지 사례로 소개한다고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가족들 도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말수는 차분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랐어요. 처음엔 요양원에 가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살자고 해서요. 말순의 솔직한 이야기에 기자는 관심을 보였어요. 감동적인 스토리였죠. 혼자 계실 때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든든해요. 또 쓸모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뻐요. 말순의 대답에 기자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죠. 긍정적인 기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공동부엌을 계속 운영하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말순의 포부의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평가했죠. 기사가 나간 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죠. 말순 씨 사례가 모범이 됐어. 다른 시장에서도 벤치마킹 하려고 해. 박복순이 기쁘게 알려줬어요. 말순은 자랑스러웠죠. 정말 대단해. 전국에 알려졌어. 말순 씨 덕분에 우리 시장도 유명해졌지. 상인들의 칭찬에 말순은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죠. 저녁 식탁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말순은 식탁 머리에서 손자들의 근황을 들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국밥 만들기 배웠어요. 선생님이 할머니가 유명하시다고 하셨어요. 수민과 다연의 이야기에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친구들이 할머니 뵙고 싶다고 해요. 요리 배우고 싶다고도 하고요. 그래, 언제든 와. 말수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죠.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요리를 배우게 됐어. 이제 집에서도 국밥 끓일 수 있어요. 며느리들도 말순에게 고마워했죠. 요리 실력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정말 잘한 일 같아요. 준호와 진수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합가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하니까 모든 일이 즐거워. 어머니도 활력이 생기시고요. 가족들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죠. 밤늦게 말수는 창문을 열어 시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골목길이 보였어요. 버려질까 두려워했던 날들이 이제는 기억 속 해프닝이 되었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추억이 됐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이야기가 통쾌한 반전과 공동체 정의 실현으로 끝나고 있었어요. 말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다음 날 아침 공동 부엌에서 국물을 끓이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노동과 사랑이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 있다고요. 뜨거운 국자를 들고 첫 국물을 떠올리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온기를 받은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가 말순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국밥 부탁드려요. 네, 정성껏 끓여드릴게요. 말수는 국자를 힘차게 저으며 대답했어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밥집에서 40년간 지켜온 그 온기를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말수는 자신의 인생이 여전히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있었죠.